아유, 삭신이 쑤신다. 막 담이 돌아다녀. 섬유 근육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요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끔 진료실에서 이유 없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한 원인 알 수 없고 또 원인 모르니까 치료를 해도 이유가 별로 좋지 않겠죠. 그 중에서도 이 통증이 팔, 다리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제는 분명히 목이 아파서 파스 붙이고 진통제도 먹었는데 하루 지나니까 아니 목은 멀쩡한데 또 팔이 아파. 그렇게 오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통증이 온 몸을 막 돌아다니듯이 하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 정도로 피로감을 심하게 호소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잠까지 푹 잘 수 없으니까 너무 괴롭다 하시는 경우가 계세요. 이런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공통적인 표현이 있어요. 아유, 삭신이 쑤신다. 막 담이 돌아다녀.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렇게 온 몸을 돌아다니듯이 통증이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경우에 호소하는 부위에 해부학적인 어떤 비정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통증을 겪어오신 분들은 정말 여러 병원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또 이 병원 갈 때 이런 진단, 저런 병원 갈 때 저 다양한 진단명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통증이 이유 없이 3달 이상 지속된다. 그럼 이거는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섬유 근육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섬유 근육통? 네. 이 섬유 근육통은 섬유 근막 통증이다라고도 하는데 관절염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관절 주위의 조직이나 피부에 통증이 생기고 전신에 걸쳐서 통증을 느끼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이나 어깨의 통증으로 시작을 해서 통증이 다른 부위로 이렇게 퍼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 어깨, 팔꿈치, 또 무릎, 엉덩이, 허리 이렇게 큰 관절의 통증이 주로 발생하는데 근육이나 인대, 힘줄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섬유 근육통의 가장 큰 특징은 피로감입니다. 너무 자주 피로를 느끼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도 일단 피로감이 안 줄어. 자다가 자꾸만 막 깨어나는 수면 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자꾸만 멍 때린다 그러죠. 멍해지고 쉽게 지치기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관절이 굳어서 이렇게 뻣뻣한 조조경직이 일어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손발이 차가워지고 저리기도 합니다. 두통, 불안, 우울증이 생기고 과민성 대장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신의 통증, 그리고 심한 피로감, 그리고 수면 장애로 인한 우울증, 불안감, 이게 섬유 근육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섬유 근육통의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요. 다만 이 섬유 근육통을 앓는 사람의 이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줄여주고 또 수면을 촉진시키는 이 세로토닌 있잖아요. 이 세로토닌의 대사가 떨어져 있고 몸에서 어떤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져 있고 또 스트레스에 대한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 반응이 떨어져 있고 뇌 척수액에서 통증 유발 물질은 증가하고 자율신경의 어떤 기능 부전 이런 이상이 있다는 게 밝혀져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정확한 발생 기전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치료도 쉽지가 않겠죠. 애초에 통증의 그 원인이 염증 또 관절의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염제를 먹어도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다스려지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통증이 줄어든 것 같다가도 스트레스 받게 되면 재발하기가 쉬워서 나 스스로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류마티스 내과에 가셔서 내 증상하고 건강 상태에 좀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또 한방의 침 치료가 이 섬유 근육통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피로감이라든지 수면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 근거 중심 의학 연구기관이죠. 코크란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섬유 근육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요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운동입니다. 초기 섬유 근육통은 간단한 스트레칭하고 운동으로 도움받을 수가 있어요. 자연광을 받으면서 걷는다든지 산책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 하시면 좋고 전신의 근육 이완시키는 가벼운 스트레칭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수중 운동, 그러니까 물에서 하는 거, 충격이 약한 운동도 추천해 드립니다. 운동으로 막 근력이 생기게 되면 운동 강도 조금씩 높여가세요. 시간을 점차 늘리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 이 스트레스 관리 중요합니다. 섬유 근육통 호소하는 환자 중에 과거에 이렇게
교통사고 같은 게 외상 후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우가 있다든지 또 주변 환경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변 환경의 스트레스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외상으로 내 중추신경계가 굉장히 미세한 통증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요? 심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찾는 게 좋겠죠. 커피, 담배, 알코올 이런 신체적인 스트레스 주는 습관은 피하고 가능한 한 많이 웃으시고 마음이 즐거운 거 막 떠올리시면서 독서, 명상 같은 취미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만 바꿔줘도 내가 조금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세 번째, 수면의 질이 좋아져야 돼요. 섬유 근육통은 이 40, 50대 폐경기 여성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여성 호르몬이 급격한 변화도 이 섬유 근육통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시기에 가장 흔하게 보이는 증상이 바로 수면 장애야. 옛날에 그냥 붙이면 잤는데 잠도 깊이 못 들고 자다가 자주 깨나고 이런 증상 많이 호소하시죠. 근데 이런 수면 장애가 심해지게 되면 어때요? 낮에 너무 피곤해요. 기억력, 건망증 막 왔다 갔다. 인지 능력이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일단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햇빛 보고 자연광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잠 쉽게 잘 올 수 있도록 좀 TV나 핸드폰 있잖아요. 이거 잠자리 멀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챙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H잠, H불면증 검색하시면 제가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먹는 거, 특히 밀가루, 이렇게 글루텐 음식 피하시는 겁니다. 최근 연구에서 이렇게 쫄깃한 식감을 주는 글루텐 성분이 포함된 음식이 이 섬유 근육통의 통증을 악화시키고 피로감, 두통, 소화장애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가 있어요.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한 음식 위주로 먹되 글루텐 성분이 너무 많이 포함된 빵, 면, 이런 밀가루 음식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신을 돌아다니는 통증, 극심한 피로감 동반하는 섬유 근육통 알려드렸어요. 원인도 치료법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고통받고 있는 질환인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요법으로 제가 유산소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의 질 높이기, 네 번째, 글루텐 음식 피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서 내 증상과 건강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원인 모를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기억하시고 적극적인 치료하고 관리 병행해 보세요. 좀 더 건강하고 편안한 내일을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